이 얘기는 되게 오래된 얘기들이에요. 예전에도 보이스피싱은 때려서 시켰어요. 패가지고 시켰다고요. 보이스피싱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범죄 가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. 다 맞다가 맞기 싫어서 보이스피싱하고 기왕에 한 건 제대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징역 10년씩 받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.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탈출하려고 쓰레기차에 숨어서 탈출했다는 거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실화입니까? 네, 실화입니다.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캄보디아 웬치라고 하죠. 범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웬치라는 주상복합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근데 항상 감시하는 사람들이 20-30명 정도 있고 무기를 다 휴대하고 있죠. 전기충격기 또는 총기를 휴대하고 이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도망치다 잡혀서 맞는 거죠. 도망치다가 잡혀서 맞고 이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도망칠까 고민하다가 거기 가는 친구들이 월천 벌을 수 있다고 그 광고 보고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월천을 주겠습니까? 안 주죠. 용돈 줘요. 용돈. 일주일에 몇십만 원씩 용돈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쓰레기차 그 운전사한테 줘가지고 그 쓰레기차에 숨어가지고 이제 웬치 밖으로 나가서 탈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캄보디아로 오게끔 하는 것들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? 국내 모집책들이 있더라고요.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. 모집책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모집책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. 한 7%?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모집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1,000만 원을 성공하잖아요. 그럼 이 모집책은 그 중에 7%를 먹어요. 그러니까 1,000만 원 성공하면 70만 원을 먹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국내에 모집책이 있고 이런 모집책 중에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유명 BJ도 있더라고요. 여성 BJ. 무명 BJ도 있고 그다음에 유흥업소 종사하는 남자들도 있고 이런 모집책들이 국내에 있습니다. 캄보디아 공항 내리자마자 여권을 뺏기고 바로 감금당하는 건가요? 웬치에 들어가기 전에 곧바로 웬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좀 쎄하다 느낌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비행기 표값 그때까지만 하면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돈 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저는 이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범죄 가담하게 되면 여권을 뺐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권을 뺏어요. 그리고 안에 이제 갇혀서 생활하죠. 나눠놔요. 자발적으로 범죄를 잘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범죄를 가담시켜서 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하는데 섞더라고요. 자발적으로 잘 하는 애들은 걔네들끼리 모아놓기도 하지만 이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억지로 시켜야 되는 애들 팀장으로 넣어놓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, 얘네들 이거 요번에 뭐 로맨스 스캠을 얘네들 가지고 할까? 그럼 로맨스 스캠 하고 그다음에 뭐 리딩방 상의를 해볼까? 그러면 이제 리딩방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약간 팀 단위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. 예, 팀 단위로 움직여요. 그리고 그 팀이 실적을 못 내면 깨고 다시 재조합하고 깨고 재조합하고 이 과정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멤버를 로맨스 스캠에서 돌렸는데 실적이 안 나와. 그러면 이거 깨야 되잖아요. 이거 이제 깨고 얘네들이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는 사람한테 야 내가 얘네들 너한테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넘길게 네가 얘네들 사가.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야.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로맨스 스캠을 하든지 요번에 다른 걸 또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도망치면은 본보기로 이제 박살을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맞습니까? 피투성이가 된 사람 사진 또는 피투성이가 스스로 되거나 그렇게 된 사람을 보여주거나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거든요. 수사를 받는데 디지털 포렌식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럼 핸드폰에 그런 사진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. 피투성이가 된 사람 사진 한 장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전에 연변에서 할 때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여권 뺏고 가둬놓고 폐문석 보이스피싱 그때도 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갇혀있는 한국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? 최소한 1,000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. 저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맡은 사건만 해도요. 관련된 한국인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맡고 있는 사건에만. 근데 이런 게 10개만 돼 있어도 1,000명이잖아요.
내가 일개 변호사인데 내가 맡은 사건만 해도 이쪽에만 1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쪽에는 또 없었겠어요? 다른 변호사님들도 캄보디아 사건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 있으실 텐데 다른 거? 그러면 1000명은 우습게 넘어가지 않을까? 뭐 이 생각합니다.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고. 오죽하면은 3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다리 부러진 채로 기어 나온 사람도 있었나요? 다리 부러진 채로 기어 나오지 못하고요.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는데 다리도 부러지고 거기 입원실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범죄 조직 사람이고 그러니까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정말 공포에 시달렸고 다시는 못 고를 수 있겠구나 내가. 여기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니까. 그래서 가족한테 부탁해가지고 몸값 내고 겨우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. 여기서 몸값을 내면 나올 수가 있나요? 네. 그대로 곱게 안 보내줘요. 5,000달러에서 10,000달러 정도의 몸값을 받고 보내줍니다.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그 사이에서 돈 받고 보내주더라고요. 보이스피싱을 얘가 일단 가담을 했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여권을 뺏기고 여권 사진도 찍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협박할 수 있어요? 네 맘대로 한국 들어가면 우리가 너 신고할 거야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나오는 게 너 신고할 거야. 범죄에 발을 담그면요. 이걸 약점 삼아서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. 사실 500에서 1000이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누굴 바예요? 그죠. 근데 그 돈을 누가 내줘요? 거기 가는 친구들은요. 비행기 표도 자기가 안 사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친구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재수없으면 걸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캄보디아에 가서 크게 한탕하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.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한국에서 외제차 타고 잘 살더라.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면 혹하죠. 그래서 멋 모르고 가요. 그리고 남자들의 이제 특징이 있죠.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저는 이제 그 캄보디아 증거 기록을 다 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.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고. 자기가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고. 똥이면 멈추고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. 근데 똥이어도 현실은 멈추고 나올 수가 없더라. 판사님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탈출을 해놓고 왜 제 발로 기어 들어가냐 이러시는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진짜 이해를 못하죠. 그건 안 봐줘요. 한국에 일단 나왔는데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는요 안 봐줘요.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봐줍니다. 가족들이 협박받았다고 그러면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. 그쪽에서 자기 신고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그러면 그럼 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는 결국 자기 안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자수하기 싫고 이대로 묵고 싶은데 저쪽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실상을 알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. 어디 한번 가볼 그런 게 아니에요. 캄보디아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시나요? 보이스피싱 사건은 변호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. 일단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50명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 피해자 50명이 한 번에 취합돼가지고 재판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피해자가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다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50명이고 가해자가 잡혔음에도 한 번에 정리돼서 기소되지 않고 2차례, 3차례 나눠서 기소가 됩니다. 어떤 때는 5차례가 넘기도 해요.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기소가 되면요 양형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든요.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요. 피해자 50명을 한 번에 재판받는 거랑 피해자 50명인데 30명, 20명, 10명 이렇게 끊어가지고 재판받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. 이건 법 기술적으로 양형이 플러스되게 돼 있어요.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길을 쓰고 병합을 하려고 합니다. 사건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. 그래야 형량에 있어서 불이익이 최대한으로 줄기 때문에 그래요. 3년짜리 1년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4년 살아야 되죠. 3년짜리에다 1년 더하면 몇 개월 감형이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. 기술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, 법률이. 약간 형사법의 기초 느낌이네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어코 합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게 좋아요. 이거를 누가 해주냐? 변호사들이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합치려면 같은 신급 둘 다 1심이어야 되거든요. 하나는 2심, 하나는 1심이면 이거 못 합쳐요. 두 개 다 2심이든지 두 개 다 1심이든지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최대한 끌어야 되겠죠. 이게 올라올 때까지. 그리고 이미 2심에 가 있는데 이게 하나 올랐다. 이건 최대한 빨리 당겨서 2심으로 올려야 되겠죠. 그래서 합쳐야 되겠죠. 이게 변호사들이 해주는 일입니다.
판사님들이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. 근데 또 변호사들은 또 기어코 이거를 병합하려고 노력을 하고, 그래서 참 진풍경이죠, 법정이. 이런 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. 이제 빨리 올려야 되는 거는 항소심에 가서 합시다 그러고 쫙 올려버리고,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이제 피해자들한테 합의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. 지금도 대박을 꿈꾸면서 한탕을 치려고 이렇게 하려는 철없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경고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오래된 군사 격언입니다. 지름길은 지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힘들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.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고, 실패가 아니에요. 성공,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별 신경 안 쓰거든요. 경험이에요. 성공도 경험이고 실패도 경험인데 사실 실패로부터 더 많은 걸 배웁니다. 그래서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, 짧은 길을 쫓다 보면 재미가 없죠. 삶이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.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, 그런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